이재명의 대북 송금 재판은 곧 열릴지도 모른다. 이하영 폭로가 변수로 등장을 할 수 있다. 제가 오늘 그 혼술 시간에 이하영이 일종의 빨리 자기 사면시켜달라 이렇게 최후 통첩을 했죠. 7월 17일 재헌절 특사에 포함시켜달라 이렇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이하영은 이재명의 공범이죠. 대북 송금 사건 공범입니다. 그런데 이 대북 송금 사건은 이재명의 재판이 중단되는 다른 사건들과 달리 외교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이게 그 대북 제재 위반이 되는 거죠. 북한에 이 800만 달러, 그러니까 스마트팜 지원비 500만 달러, 그리고 이재명 방북을 위한 사례금 300만 달러, 800만 달러면 100억이 넘죠. 100억이 넘는 돈을 북한 조선노동당에 뇌물 준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 북한 대북 제재 위반이죠.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2기에 들어서면서 북한과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이런 문제, 대북 제재가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유엔이 대북 제재한 것도 있고 미국이 독자적으로 한 것도 있죠. 그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과연 아예 공범인 이하영만 재판하고 이거 재판을 뭉개고 갈 수가 있을까? 자,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재명 그 재판이 지금 5개죠. 5개인데 다들 이제 아실 겁니다. 어떤 재판인지. 그런데 5개 중에서 3개가 일단 멈췄었습니다. 3개가 멈췄은 것이 그 기일을 추후 지정. 그러니까 5년 후에 재판한다가 아니고 추후에 다시 지정한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추후 지정이면은 지금 18일 날 열려고 했던 이 파기환송심, 선거법 파기환송심 같은 경우는 바로 다음에 또 열 수도 있는 겁니다. 사정이 바뀌면은. 그래서 제가 아마 이재명의 지지율이 확 떨어졌을 때, 힘이 완전히 빠졌을 때, 재판부가 바뀌었을 때, 이런 몇 가지 경우에 재판이 다시 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추후 지정으로 한 것이 3건입니다. 5개 중에서 3개. 하나는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유정교사, 검사사칭 유정교사. 여기에 이제 1심에서 김동연 부장판사가 어처구니 없는 무죄를 내렸고, 그게 2심을 대선 전에 이거는 이미 이 추후 지정 이렇게 5월 12일 날 해서 밀어놨습니다. 그리고 가장 관심을 모았던 파기환송심, 선거법 파기환송심은 이 허위사실 공표죄인데 공직선거법 위반이죠. 이게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고 2심에서는 또 황당한 무죄가 나왔는데 이것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고 그 파기환송 재판 기일을 대선 기간 중에 잡았다가 이게 협박을 막 하니까는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가 이거를 18일로 해놨다가 저 18일이면은 이제 곧 뭐 다가오죠. 근데 그것을 또 추후 지정해서 밀어버렸습니다. 그 2개.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따라가서 대장동 1심 재판부가 또 서울중앙지법인데 여기서도 추후 지정해서 3개가 추후 지정으로 가 있고 2개는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1심 그러니까는 이것들은 7월 달에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 뭐냐면은 하나는 경기도 예산을 사적 유용한 경기도 법인카드 업무상 배임 사건, 이게 수원지법. 2개 다 지금 수원지법에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죠. 이거는 제3자 뇌물죄. 북한에 뇌물 준 겁니다. 그리고 외국한 거래법 위반, 남북 교류 협력법 위반. 자, 그리고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국제 문제로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그 재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화영은 이것과 관련해서 2개의 재판이 있었죠. 하나는 대북 송금, 그러니까 이하영 개인입니다. 대북 송금하고 김성태 쌍방울 회장에게서 뇌물 법인카드 받아서 어떤 여성에게 줘서 막 쓰도록 한 거,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 정치자금 받은 거, 이게 다 합해가지고 7년 8개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돼서 지금 감옥에 살고 있죠. 자,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대북 송금만 따로 떼서 이재명, 김성태, 이화영 이 3사람이 공범으로 재판이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하는데 이거를 이재명은 빠져나와 버렸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아직 빠져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빠져나올 거라고 다들 예측을 하죠. 그런데 그 공범들은 계속 또 재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하영 입장에서는 본인이
본인은 지금 자기 개인 재판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서 7년 8개월을 살도록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됐는데 이재명과 공범인 이 재판에서 이재명은 빠져나가 버리고 자기만 이렇게 지금 재판을 받아서 이게 특가법이니까 징역 10년 이상 넣으면은 평생 감옥에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이화영이 일종의 이재명에게 나를 사면해달라는 SNS를 SOS를 날렸습니다. 이게 이화영이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는데 페이스북에 이제 본인이 감옥에 있으니까 직접 한 건 아니고 뭐 쪽지를 줘가지고 누가 썼겠죠. 이런 글을 했습니다. 제가 혼술 시간에 전해 들었으니까 간략하게 요점을 말씀드리면은 링크를 하나 갖다 붙였는데 공유를 했는데 뭐냐 하면은 그 링크 이름이 이겁니다. 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국민통합 내란 종식 특별 사명 복권 요청 서명 운동.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좌파 단체에서 만든 거죠. 이 좌파 단체에서 이재명이 취임을 했으니까 이 국민통합을 위해서 이 특별 사면을 좀 해야 된다. 누구를 대상으로 바로 이재명과 그 관련된 일종의 뭐 여러 명을 일종의 뭐 정치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좌파 단체니까는 이 사면을 해야 된다. 그것을 이제 추진위원회 그 서명 운동을 벌이겠다. 그게 좌파 단체가 하는 겁니다. 거기서 대상이 누구를 사면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포괄적으로 그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7월 17일 재헌절 특사로 사면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좌파 단체가 있죠. 그 좌파 단체의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화 사법 피해 희생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누구라고 특정을 하지 않았고 그것을 7월 17일 재헌절 때 사면을 해야 된다고 좌파 단체가 주장을 하는데 그 좌파 단체의 주장을 링크를 그 이화영이 걸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본인이 조국 혁신당 당원과 이화영의 그 글입니다. 지지자 여러분, 또 더불어민주당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 그리고 민주주의 수호를 바라는 시민 여러분, 서명 동참과 공유를 부탁드린다. 이 특별 사면을 받는 데 대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의 탄압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제자리를 찾아줄 때다. 자, 자기가 지금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뇌물 받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됐는데. 그러면서 이름을 자기가 씁니다. 이화영이. 조국, 송영길, 이화영을 자기 이름까지 해서 을 비롯한 검찰 독재 정권의 수많은 사법 탄압 피해자들 어쨌든 뭐 그 사면복권을 관철해내자 이렇게 씁니다. 사면복권 관철해내자. 그렇지만 지금 그 이재명 정권에서 이화영이 만약에 2심에서도 지금 형이 1심에서 그 한 가지 재판에서 형이 확정됐죠. 확정되면은 사면 대상이지만은 이화영은 그렇게 사면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본인이 재판이 하나 더 진행 중인 것도 있지만은 대북 송금과 관련된 유엔 대북 제재 위반이죠. 위반한 것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죠. 자, 그런데 이거를 이재명이 사면을 하면은 그러면은 외교 문제에 심각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국제사회가 주시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이죠. 만약에 지금 이화영의 입에서 뭔가 폭로가 나올 수가 있다. 이런 그 전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이 어떻게 보면 주범인데 이재명의 북한 방문을 위해서 자기가 김성태에게 이야기해서 돈을 북한으로 보내고 했는데 자기만 평생 감옥에 있게 될 수가 있죠.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죠. 그럼 이재명은 가다가 자기 죄를 또 임기 중에 다 털어버리려고 뭐 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화영 입장에서는 지금 그 공범이면서 자기만 재판받고 있는 김성태하고 자기만 재판받고 있는 이 재판을 유리하게 만들려면은 형량을 깎으려면은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 북한 가는 거 보고를 했다. 그래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기는 부지사로서 지사를 위해서 경기도지사를 위해서 일을 한 것뿐이지 내가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재명에게 다 보고를 했다. 그 전에 한번 진술을 했다가 철회를 했죠. 그것을 다시 이재명이
이제 이재명이 자기를 사면시켜주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자기 사면시켜달라고 이렇게 자기가 감옥에 있다는 것을 알리기는 했지만 사면이 사실상 불가능하죠. 재판이 진행 중인데다가 그 유엔 제재를 하는 외부의 눈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은 뭔가 폭로를 할 수가 있다. 그게 이제 7월 17일 재헌절까지 보겠다. 재헌절 특사 이야기를 하니까 자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것이 이 재판 과정에서 그 이화영의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에게 다 보고를 했고 이재명이 당시에 다 지시를 했고 이런 것까지 그 터져 나왔을 때 과연 이재명 재판을 하지 않고 그냥 이것도 묵살하고 넘어갈 수가 있느냐 그 부분은 상당히 큰 논란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외교 문제까지 다 그 걸려 있으니까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대북 제재 위반이 국제사회의 이슈가 될 수 있으므로 그거 재판을 주범격인 이재명은 하지 않고 이 공범에 불과한 이 유하영만 그 재판을 하기는 어려워질 거다. 자 그런 이제 이 새로운 변수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의 재판 중에서 아직 이 대북 송금 재판이 아마 이 형량이 가장 큽니다. 이게 특가법이기 때문에 징역 10년 이상을 오는 건데 물론 아직 1심도 그 시작을 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열심히 이제 시작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5개 중에서 3개는 이미 추후 기일 지정이 됐지만 아직 장방울 대북 송금 그리고 법인카드 유형 사건은 이 그런 재판을 미룬다는 아주 그런 결정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또 이하영의 폭로 같은 것도 제기가 됐으므로 이것이 이 공론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렇지 않아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런 그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이재명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재판과 관련해서 국민들은 대통령의 재임 전 공직 수행과 관련된 범죄 혐의들에 대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확하게 알 권리가 있다. 그 재판을 이거 정상적으로 해야 된다. 특히 불법 대북 송금과 같은 중대한 범죄 혐의라면은 그것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 방식에 매우 중요한 정보를 알려준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금 앞으로 지금 이재명이 북한에 보내는 대북 확성기도 꺼버리고 북한 전단도 날려보내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김정은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죠. 뭐 윤석열 정부에서 이 비상계엄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계속 자극을 했는데 김정은이 잘 견뎌줬다. 이제 국군 통수권자가 되려는 사람이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북한에 대한 인식이 과연 뭐냐? 이거를 국민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 되면은 그 전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 했던 그 북한에 대한 이런 행위들을 재판을 통해서 가려내야 된다는 이야기죠. 과연 이게 유죄인지 무죄인지 이 북한에 이 법원인의 북한 방문을 하기 위해서 뭐 3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 또 북한의 농업 기술을 돕기 위해서 500만 달러를 내도록 했다. 이런 것들이 법원에서 이게 적법한 건지 불법한 건지 밝혀져야지 그 대통령이 된 이재명의 대북간 북한 정책을 국민들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대통령의 직무 수행 방식에 대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범죄 혐의라면. 자, 이런 논의들이 지금 앞으로 벌어지게 되면은 그 대북 송금 사건은 재판이 진행이 될 수도 있는 자, 그런 어떤 뭐 그 좀 여지를 남긴다는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여론을 환기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환기를 시키고 국제사회에도 뭐 이것을 뭐 어떻게 알릴 것은 알리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죠. 뭐든 이렇게 재판을 중단시키는데 그걸 속수무책으로 그냥 눈 뜨고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